오늘은 이혼 시 재산 분할 조항을 혼전계약서에 넣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여성 아나운서의 이혼 소송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이 여성 아나운서와 남편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던 것이죠. 계약 내용인즉 남편이 바람을 필 시 남편이 전 재산을 아내인 여성 아나운서에게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법원은 이 계약 조항을 위자료 산정에 참고만 하였을 뿐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 후 재산관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에 재산관계에 대해서 혼전계약으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혼전계약은 혼인 중에 재산이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처럼 이혼하면 위자료만 얼마 주겠다, 위 아나운서 사례처럼 바람 펴서 이혼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너에게 줄게 라는 내용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할 경우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겠다는 내용의 조항, 다시 말해서 재산 분할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법원의 참고자료일 뿐 그 이상의 효력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자료 책정에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혼전계약서에 위자료에 대해 정하고 있다면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혼인의 기간, 아이의 수에 따라 구체적인 위자료를 정해둡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혼인의 기간이나 아이의 수조차 위자료 산정의 참고자료만 되고 있을 뿐 당사자들이 혼전계약으로 위자료의 구체적 액수를 약정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혼, 재혼, 황혼 결혼의 증가와 간통죄의 폐지 등으로 혼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법원은 혼전계약의 내용 중 재산권에 관한 조항들만 현재 사적계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비부부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들과 상담 및 확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비부부들은 부부간의 재산이 법으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부부 생활에 있어서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가이드라인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계약은 이혼이라는 만약의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재산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이 되어줄 것입니다.